네이버 카페 닉네임 클래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총입니다. 저는 3기와 8기 무려 2번 수강했을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택교에서 특히 택신과의 동행 컨텐츠와 이영민 대표님과 여러 택시 선배님들 덕분에 요즘은 자신있게 저도 초보티를 살짝 벗어나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 입문 또는 초보자분들 이택교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시지 말고 도전하세요. 파이팅! 다른 차 오는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오늘 저는 타이어를 교체하러 갑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교체해본 적 없는 미쉐린 타이어 교체하러 가고요. 이제 이 차 그랜저와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싹 차량을 교체를 해서 제가 자가용으로 혹은 가족이 탈 예정이고요. 우리 샤이한 구독자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타이어를 가게 되나요? 미쉐린에서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프라이머시 5라는 제품이고요. 한국에 입고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 갖고 실제로 주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 경험상 과거에 프라이머시 3 이런 걸 이렇게 껴봤을 때 상당히 좀 만족했던 제품이고 특히 제동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고급 사양인가요? 최고급까지는 아니고 일반 세단에는 중상급 이상인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차에 넥센 타이어 끼워져 있고요. 넥센 놀라워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58,000 6만 좀 안 되게 탔는데 아까 타이어 보셨잖아요. 네. 뒷타이어는 거의 편마모가 마모도 거의 없죠? 네, 상태가 아직 생각보다 마모율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서 그쵸. 버리기가 좀 아까운 정도. 네. 그래서 원래 저는 1년마다 무조건 타이어 교체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형할 때보다는 많이 일을 못했던 것도 있고 고속주행을 주로 해서 그런지 타이어가 그렇게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더 타도 될 정도예요. 그쵸? 그렇죠. 지금 넥센 엠페라가 끼워져 있고 그동안 탔던 게 금호 TA51 정도인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은 타이어라는 게 무조건 오래 탄다고 해서 좋은 거라는 기준은 아니에요. 네. 대부분 택시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 좀 저가 제품이 많은데 대부분 이름이 마일캡, 슈퍼마일, 마일 플러스 이렇듯이 좀 저렴한 제품들이 수명이 좀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포츠카라든가 정말 비싼 제품들은 오히려 수명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들이 굳이 비싼 돈 주고 좋은 비싼 타이어를 안 끼는 것도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하니까. 예. 타이어가 원래 수명, 그 다음에 연비, 그 다음 제동력, 이게 어떻게 보면 3대 요소인데 그 기능들이 서로 상충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올리거나 또는 수명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제동력을 조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슈퍼카라든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동력을 좀 더 빠른 만큼 제동이 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차들은 오히려 지우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이어가 마모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택시들은 그 마일자 붙어 있는 것만 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소나타나 특히 K5 같은 경우는. 그쵸? 수명을 제일 첫 번째로 꼽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수명에 맞춰서 타시는 게 맞고, 또 때로는 우리 택시들이 야간 운전,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비 오는 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빗길 제동력이라든가 그런 걸 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성격의 타이어를 고르시는 게 맞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마일 타다가 조금 고급으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마일에서는 그냥 단순 가성비고 그냥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는 좋으나 약간 좀 빗길이나 언덕 이런 데서 접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금호 TA51을 썼었고 성향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쉐린의 강점은 뭔가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절한 기능이 있는 제품이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세단에 어울리는 제품, 그다음에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제품, 연비에 또 강화된 제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소비자가 적절하게 좀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패턴들이 좀 다양하고, 가격은 뭐 사실 국산 제품보다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피렐리라든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성비라고 느끼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허무맹랑한 가격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할 작업이 타이어 교체 및 얼라인먼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구매하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하시죠. 소음도 공명음이라고 해서 바닥 노면 소음이 이제 타이어 내부를 타고 이렇게 소리 나는 소음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가 그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타이어가 충분히 있는데 가끔 보면은 조금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타이어 회사에서 그런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차가 좀 비싸니까 당연히 타이어도 조금 더 괜찮은 타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근데 미쉐린은 보니까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짓지는 않았더라고요. 웬만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그냥 전체적인 제품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얼라인먼트 결과지를 또 이렇게 주는 거는 또 제가 처음이네요. 직원 말로는 캠버가 살짝 플러스 캠버로 되어 좌측으로 기울었었나봐요. 마이너스 1.6기도 마이너스 캠버. 그러니까 좌우가 다 그랬던 것 같고, 그 이유는 방지턱을 좀, 아무래도 제가 방지턱 좀 세게 넣었거든요. 방지턱이나 주차할 때 개구리 주차 많이 하시면 보도블록 타고 올라가서 주차하거나 아니면 방지턱 넘을 때도 한쪽만 걸치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한쪽 넘. 네, 그게 사실 얼라이먼트는 좋진 않아요. 한쪽만 넘. 승차 가면만 좋고. 네, 승차 가면은 좋고 타이어에는 얼라이먼트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승용차로 가도 정말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주행하시면서 타이어에 좀 바뀌어 있는 그 느낌을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면 느껴질 수 주행 한번 해볼까요? 첫 느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달려봐야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일단 부드러워진 느낌? 그 전에 타던 게 넥센이었잖아요. 넥센은 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부드럽다라는 게 첫 번째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타이어가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5 3, 4 다음에 이제 진화한 거겠죠? 네,
한 10년 전에 3였었고 단점을 계속 커버링 한 것 같고 일단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좀 약간 다른 차 모는 느낌이 좀 확실히 나는데요. 타이어 하나로 이게 승차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아 진짜로 농담아 정말 다른 차 모는 것 같아. 사실 원래는 썸머 타이어 기준으로 아까 나왔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도 윈터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쵸, 올 시즌 타이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와. 같은 환경에서는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사계절을 써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너무 부드러워요. 프랑스. 네, 미쉐린에서는 이제 그냥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고도 생산 시설이 워낙에 많은 국가에 있고 R&D 시설이 있다. R&D는 그 생산 시설이 없고 판매 법인만 있다 보니까 지금 전혀 다른 차 모는 느낌이에요. 한국이나 금호나 뭐 이런 타이어를 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쉐린은 사실 처음 타는 거라서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 일단 고속주행을 좀 팔팔 한번 달려보자고요. 모든 제품이 그렇겠지만 타이어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이 그랜저가 갖고 있는 승차감의 특성이 굉장히 단단함이잖아요. 그렇죠. 단단함, 안정감 이런 건데 전혀 지금 다른 차 탄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바퀴가 좀 약간 사륜을 모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접지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4개의 그 타이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짝짝 좀 붙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시라는 제품 라인업이 세단용 뭐 다른 뭐 MX M4라든가 뭐 아니면 스포츠 타이어 파일럿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좀 특별한 기능에 더 이렇게 기능이 좀 추가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이거는 약간 두루두루 좀 그 기능을 어느 보편적으로 조금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기능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런 약간 팔방미인 같은 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나 이런 느낌은 진짜 처음이에요. 이 그랜저를 타면서 너무나도 느낌이 새로운데요. 다른 새 타이어를 탈 때는 그냥 새 타이어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 이게 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사륜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뒷바퀴도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왼쪽 뒤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온라인부터 잘못되지 플라시보가 않았겠죠? 좀 있으신 건 아닌가. 플라시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타이어를 바꿨을 때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사실 느끼는 거는 윈터 타이어거든요. 근데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써본 사람들만 계속 써요. 안 써본 사람들은 그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근데 타이어를 딱 꼈을 때 겨울에 주행을 얼어있는 그 노면을 운행하다가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딱 바꿨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사람이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속주행으로 넘어왔고요. 제동 같은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 그냥 승차감 자체가 차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적응은 좀 안 된다. 그 타이어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 봐. 타이어의 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쿠션이니까 승차감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편평비가 되게 컸다가 요즘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어느 정도 현가 장치에서 그거를 충분히 승차감을 보전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조금 멋을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코너링에 스월링 같은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걸 편평비가 낮아지고 휠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휠이 점점 커지고 편평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기압도 좀 잘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싼 타이어 사놓고 공기압을 뭐 한 40씩 넣는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접지력에도 좋지 않고 승차감에도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고. 일단은 휠 바란스도 맞춰서 그런지 최근에 살짝 고속주행 때 핸들이 좀 떨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타이어는 저는 1년에 영업용들은 특히나 한 번씩,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마모 한계선까지 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저는 제 지로는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넘버원이 타이어가 아닐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타이어하고 휠이 그 조립 위치가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새 차였을 때 보면 휠에도 그 빨간색 레드닷 그 마킹이 돼 있고 타이어에도 레드닷 마킹이 돼 있는데
운행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지하 주차장 같은데 우레탄 바닥에서 회전을 할 때 끽끽끽 거리면서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고, 끼끼 그 소리. 그 다음에 급제동이나 급출발 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위치가 좀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밸런스 안 보고 계속 타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죠. 근데 네. 그래도 주행하면서 또 급제동 하게 되면 그쵸. 밸런스가 틀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느끼겠어요. 어느 정도 한 1년 지나니까 고속주행 때 싹 떨리는 느낌이, 아, 이거 뭐가 좀 안 맞고 있구나. 그리고 저 얼라인먼트는 정답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보통 타이어 가게에서 이제 와주는 얼라이먼트가 신차 출고되어 있는 그 초기 세팅 값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원래 얼라이먼트라는 건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차 조건으로 많이 맞추는 거죠.